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은광여고 1학년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총평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에서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광여고를 졸업한 졸업생으로서 아직도 은광여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출제를 또 하시기 때문에 이런 출제 경향들을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또한 저는 반포 시대인재에서도 여고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과 굉장히 케미가 잘 맞고 또 여고의 특성상 꼼꼼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강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를 알고 또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 이번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도 여기 봐주시면 카톡으로 정말 많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또 은광여고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화작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작년처럼 1학기 기말고사에는 문학과 문법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중에서 땅끝과 미스터방 그리고 문법에서 문법 요소는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희곡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있는 만큼 나이덕의 다른 작품들이 같이 이제 프린트로 배부가 되었는데요. 이 또한 작년에 이미 3개의 지문이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주셨는데 그중에 1개의 지문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대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은광여고는 작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2학기 공부를 할 때에도 작년의 시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공부를 미리 여름방학 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학 영역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작품별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 5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죠. 이 현대시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은광여고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표를 주고 이 작품에 대구법이 있냐 없냐 또 도치법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OX로 판단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직접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해당 작품 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 또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직접 프린트를 보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도치법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 음성 상징어 이런 거 다 이번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했다라는 평가를 해주곤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사실 문법은 서술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학, 현대시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근데 이 부분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서답형 3번 문제를 제가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이제 A와 B가 멀리로만, 그 다음에 B는 눈부셔 이렇게 부사어를 반복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게 이번 서답형 3번의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직접 모의고사를 풀 때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제 직접 모의고사에서 각각 부사어의 반복을 쓴 이유를 간단하게 써라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꼼꼼하게 공부를 한 결과 이 문제는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틀린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학교 프린트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직접 모의고사도 직접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스터 방 문제인데요. 사실 미스터 방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물론 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을 시점이 아예 변화했다고 보시는 선생님도 있고 은광여고처럼 시점은 변화하지 않고 그냥 서술자는 그대로인데 한 등장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서 서술을 했다라고 이제 문제를 내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이거 무조건 시점의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특정 이 등장인물인 백주사의 내면 입장으로 이제 서술하는 부분이다라고 카톡으로도 대답을 계속 해줬었고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의 그런 소통이 사실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세 분의 선생님들이 다 다른 반에 들어가시는데 이분들이 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문법을 출제하고 어떤 분이 현대시, 어떤 분이 화작을 출제하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문법에서 가르치고 또 이 선생님께서 현대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미스터 방도 내시는 선생님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의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고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또 이 부분을 저에게 잘 전달해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어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귿에 나온 천양지차 이런 거 사실 어휘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자성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미스터 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에 나왔던 후암무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을 알지 못했더라도 리을만 봐도 권선징악 정도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S소위가 어퍼컷을 날린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지 이게 권선징악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리을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만 남게 되는데 이 1번, 3번의 지금 차이가 딱 디귿 하나거든요. 그럼 이 디귿을 보고 나 천양지차 모르는데 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디귿을 잘 보면 신기로 장수인 이 미스터 방이 독립을 염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앞부분 줄거리를 잘 봤다면 이 지금 미스터 방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 되어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터 방이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디귿도 제외가 되고 그럼 답은 1번밖에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천양지차의 내용 또는 토사구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배운 미스터 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걸러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 이제 문법 영역인데요. 문법 영역은 이번에 사실 수능형 문제가 아니라 내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은광여고는 항상 고1, 고2, 고3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내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이 18번 문제를 봐주시면 명사 뒤에 되다가 붙었는데 이 되다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통사적 피동이 아니라 파생적 피동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제가 보냈던 카톡이거든요. 물론 한 명이 아직도 안 읽긴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중 피동에 대한 문제도 사실 요즘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절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내신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광여고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교재에 30문제 이상의 이중피동에 대한 문제만 수록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이중피동도 엄청나게 많은 선지들을 봤었고 또 사례들을 봤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문제는 높임 표현의 문제인데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이렇게 6개의 체 중에 어떤 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암기형 문제였죠. 그런데 이 부분도
부분도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거 뭔가 문제로 나올 것 같다. 표까지 프린트로 주셨으니 이 부분은 외워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답형으로 우리 친구들과 100문제가 넘는 문장을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이 문장이 어떤 체에 해당하는지를 쓰시오 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 관련해서 객관식 문제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형 문제도 물론 출제가 됐습니다. 프린트에서는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문법적 수단이나 어휘적 수단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데요. 이 보기에 문법적 수단은 조사나 어미를 얘기하고 어휘적 수단은 특수어휘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우리 친구들과 2023년에 3월 고2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1번 문제부터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수업을 할 때 문법, 문학 모두 다 수능형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지역적인 내신형 문제까지 풀이를 합니다. 물론 아까 나왔던 무슨 채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단답형을 제가 이제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암기형 문제들도 은광여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대비를 한 결과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자, 제 수업 관리는 일단은 수업 전후로 1시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신 때는 2시간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여름방학 때는 1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학생별로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만 모아놓은 오답노트를 제가 밤을 새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보 시간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 특강 때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틀렸던 문제만 모아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진행 상황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국어 전문 학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뭔가 1대 다의 수업 방식보다는 나는 소수 정예가 잘 맞아. 왜냐면 나는 숙제를 잘 안 해오는데 선생님이 그냥 다음에 해와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조교 선생님 없이 우리 친구들의 클리닉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또는 숙제 중에서 일부는 해왔지만 어떤 부분을 해오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놨다가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왔을 때 클리닉 때 완료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이제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한 수업입니다. 오늘 실제로 오전 6시 반에 우리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 32분에 질문을 했는데 38분에 바로 대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 전날에 정말 너무너무 좀 떨리고 다른 과목도 없고 또 국어밖에 없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국어 공부만 열심히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국어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는 막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전 6시부터 질문을 꼼꼼하게 받아준 결과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제가 소견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것보다 훨씬 길게, 지금 여기도 잘렸는데요. 사실 이보다 훨씬 길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우리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여름방학 특강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고전시가와 문법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총 4회의 수업입니다.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금요일 6시 또 일요일 6시에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여름방학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또 수업 후에 1시간 정도는 남아서 필수 클리닉을 할 시간까지 좀 빼놓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7월 17일, 7월 22일에 개강하는 수업입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주시면 2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과 시조가 들어가고 2학기 기말고사에는 중세문법과 고려가요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고려가요는 학교 교과서에는 전혀 없지만 작년에도 5개의 작품을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주시고요. 이번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문학이 프린트로 나오고 그 작품들이 다 문제로 나왔던 것처럼 해당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5개의 고려가요 작품을 주시고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은광여고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은광여고에 나올 그 고려가요 문제는 다 풀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에서만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지금 1, 2, 3회차에서 배울 중세문법, 한글 맞춤법, 또 시조는 우리 친구들 수능에서도 함께 나올 개념이니까 이런 수능과 내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여름방학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